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는 아내를 때리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소리 없는 처벌과 뒤틀린 말, 차가운 애정으로 그녀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서서히 지워나갑니다. 마침내 그녀 스스로도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결혼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파괴하는 정서적 파괴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인정하려 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이 비극은 수많은 가정의 닫힌 문 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성한 약속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양육하고 그녀를 존귀하게 세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공감 대신 자존심을, 인내 대신 교만을, 돌봄 대신 통제를 선택할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아내들은 평화의 안식처여야 할 집을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멍 자국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말입니다. 가장 슬픈 사실은 세상은 그 상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향이 강한 남편들은 밖에서는 누구보다 매력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집 안에서는 누구보다 잔인한 모습으로 돌변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가장 파괴적인 행동 중 하나는 동반자 관계를 제한하는 대신 일방적인 통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짓밟고 그 위에 서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결정은 반드시 자신을 거쳐야 하고 모든 의견은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아내가 감히 다른 의견을 내기라도 하면 그는 주먹이 아닌 침묵, 수치심, 그리고 날카로운 비꼬는 말투로 그녀를 벌합니다. 이것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일 뿐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그녀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그녀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며 그녀가 본능적으로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어쩌면 정말 내 잘못일지도 몰라. 이 혼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는 이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를 약하고 불안하며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전술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애적 남편은 아내를 교묘하게 고립시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아내의 친구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거나 그녀가 친정 식구들과 통화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식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 주변의 관계망은 점점 더 좁아지고 마침내 그의 곁에는 오직 그 남자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는 바로 그런 상황을 원합니다. 아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통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본래 순수하고 치유의 힘을 가져야 할 애정 표현마저 무기가 됩니다. 그녀가 말을 잘 들으면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거두어집니다. 그는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사랑은 안정을 주는 원천이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비판, 은근한 지적, 사람들 앞에서 농담처럼 던지지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들, 그리고 솔직한 조언이라는 가면을 쓴 사적인 모욕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꿈꾸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작아져 스스로도 알아보지 못할 누군가로 변해갑니다. 최악의 상황은 그녀가 이 모든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립니다. 모든 말다툼은 그녀의 잘못이고 결혼 생활의 모든 실패는 그녀의 어깨에 지워집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려 하면 그는 그녀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여자, 무례한 여자, 극적인 여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여성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귀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엄과 친절로 대우받아야 마땅합니다. 정서적 학대 역시 명백한 학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한쪽만 이기는 전쟁터가 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치유는 진실이 이야기될 때, 마음의 안개가 걷힐 때, 그리고 당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낼 때 시작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더 이상 수치심 속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 속에는 힘이 있고 당신의 마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느끼게 만들었던 것처럼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활짝 피어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남편이 동반자 관계 대신 통제를 요구할 때 관계는 서서히 그 심장을 잃어갑니다. 본래 역할은 다르지만 가치는 동등한 두 사람 사이의 신성한 연합이어야 할 관계가 한 사람의 목소리에만 무게가 실리고 다른 한 사람은 침묵으로 전락하는 일방적인 권력 관계로 변질됩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나란히 함께 걷습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타협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자기애적 남편이 들어서는 순간 그 균형은 깨집니다. 그는 아내를 동반자로 보지 않습니다. 관리해야 할 대상, 지시를 내려야 할 대상,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처음부터 고함이나 명령으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합니다. 외출할 때 아내가 입을 옷을 자기가 고집하거나 그녀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식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당신을 위해서야 라는 걱정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통제욕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아내는 숨쉴 공간, 스스로 선택할 공간, 자신만의 취향을 가질 공간을 점점 더 잃어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통제는 삶의 모든 부분으로 스며듭니다. 재정적인 결정은 아내 없이 내려지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은 논의가 아닌 통보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녀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 하면 저항이나 분노 혹은 조롱에 부딪힙니다. 그는 당신은 세상 물정을 잘 몰라 라거나 그냥 나한테 맡겨. 당신이 하면 망치기만 할 거야 와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은 그녀의 자아를 갉아먹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과연 타당한지, 자신이 능력이 있는지, 자신의 의견이 들을 가치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의 문제입니다. 통제적인 남편은 아내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온라인에 무엇을 올리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감시합니다. 여기에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이 따릅니다.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뿐이야.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거야.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게 된다면 자신이 쉬운 족쇄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더 나은지 깨달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위장한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시키거나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초대하고 신뢰하며 귀 기울입니다. 자기애적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녀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다른 사람이 힘을 갖는 것을 설령 그 힘을 함께 나누는 것일지라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통제력은 또한 가정을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아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남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단순한 대화조차 신문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할 말을 연습하고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단어를 고릅니다. 가정은 그런 곧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안식처여야지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통제에 의해 지배되는 결혼 생활에서는 평화 대신 압박감만이 존재합니다. 이 상황을 특히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탓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충분히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남편이 저렇게 화내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권력에 중독된 마음은 아무리 순종하고 침묵해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제해야만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는 남자는 강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배라는 가면 뒤에 숨은 두려움에 떠는 남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란 함께 서서 하나의 팀으로서 인생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논쟁에서 이기려 하거나 모든 결정을 지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국 통제는 사랑을 키우지 못합니다. 사랑을 질식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가 깨지지 않는 한 그 결혼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한 영혼의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교묘하고 은밀한 심리적 조종술이어서 많은 아내들은 자신이 이미 깊은 혼란과 불안, 정서적 고갈 상태에 빠진 후에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로 시작됩니다. 어딘가 이상하게 들리는 말 한마디, 분명히 그가 했던 말을 부정하는 행동, 자신의 반응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투의 변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행동은 단순히 짜증나거나 답답한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아내가 자신의 정신, 기억, 그리고 현실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그는 명백히 일어났던 일들을 부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그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혹은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구네 라고 반응합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역사를 새로 씁니다. 그녀가 스스로가 틀렸다고 느낄 때까지 사실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녀가 진실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그는 더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상황을 비틀어 결국 그녀가 손을 놓게 만듭니다. 그가 만든 거짓이 아닌 그녀 자신의 명확했던 판단을 말입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왜곡입니다. 그는 그녀가 솔직하게 한 말을 가져다가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만약 아내가 당신이 나를 무시할 때 상처받아요 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항상 너무 극적이야.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전부 당신 얘기로 만드네. 이제 그녀는 단지 일어났던 일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무언가를 느낄 권리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녀의 감정은 그의 통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정신건강을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심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도움이 좀 필요해 보여 라거나 당신 요즘 좀 이상해 와 같은 말을 합니다. 지지하거나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녀를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는 걱정이라는 가면을 쓰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가 불안정하고 심지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돕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 그녀가 그의 승인 없이는 자신의 생각조차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침식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재차 의심합니다. 심지어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상처를 줘서가 아니라 자신이 변해버린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거나 혼란스러워서입니다. 세상이 흐릿하게 느껴지고 한때 강하고 자신감 넘쳤던 그녀의 마음은 이제 연약하고 불안하게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녀를 약화시키고 그녀의 영혼을 꺾고 그녀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 가장 힘든 부분은 그가 항상 잔인하게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다툰 후에 꽃을 사다 주거나 그녀가 자기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남편처럼 행동합니다. 바로 일관성 없는 모습이 그녀로 하여금 희망을 붙들게 만듭니다. 그녀는 어쩌면 내 문제일지도 몰라 혹은 내가 과민 반응했나 봐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따뜻함과 차가움을 오가는 태도는 그녀를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묶어둡니다. 그가 친절했던 그 짧은 순간을 끊임없이 쫓게 만들고 그 순간이 영원히 돌아오기를 바라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매력적인 모습 뒤에는 명백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패턴은 약속보다 더 큰 소리로 진실을 말해줍니다. 가스라이팅은 사랑이 아닙니다. 권력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그녀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고 쇠사슬 없이 혼란만으로 그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그녀가 마땅히 믿어야 할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합시다. 당신의 감정은 타당합니다. 당신의 기억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잃고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당신은 그 안개 속에서 영원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실과 명료함, 그리고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전쟁터가 아닌 다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되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애적 남편이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시작할 때 그 일은 거의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배려처럼 들리지만 깊은 불안감과 통제력에 뿌리를 둔 변명으로 포장된 느리고 미묘한 과정입니다. 그는 당신은 가족을 만나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해 라거나 그들이 우리 결혼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안으로 시작해서 압력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요구가 됩니다. 그녀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녀는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친구들이 너무 부정적이라거나 험담을 한다거나 결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가족이 경계를 존중하지 않거나 너무 많이 간섭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녀의 관계에 대한 의심, 그녀의 판단력에 대한 의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충성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언니에게 전화를 덜 자주 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을 건너뛰고 가족 모임을 피합니다.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고 싶어 하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죄책감은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전화를 의심하고 누구와 문자를 하는지 묻고 소셜미디어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설명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될 때까지 그녀의 말을 비틉니다. 그의 세계에서 충성심은 고립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녀의 전체 감정 세계가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외부의 의견은 없고 그녀가 진정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줄 다른 사람도 없으며 그의 진실 버전에 도전할 수 있는 목소리도 없어야 합니다. 고립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그녀를 그녀의 거울들로부터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진정한 가치, 그녀의 힘, 그녀의 정상성을 비춰줄 사람들 말입니다. 그 거울들이 없으면 그녀는 오직 그의 눈을 통해서만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혼자라면 통제하기가 더 쉽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격려하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녀는 그의 거짓말을 계속 믿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지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한 그가 그녀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관계들을 끊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비록 그것을 사랑으로 이장해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갇혔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에 둘러싸여 있다가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전화는 예전처럼 울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계속 거절하기 때문에 연락을 멈췄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항상 바쁘거나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그녀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녀는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단지 자신을 봐주고 올바른 질문을 해주고 나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허락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립은 보호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결혼과 가족,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연결을 환영하고 공동체를 장려하며 당신을 침묵시키려는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목소리를 축하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때 가졌던 웃음, 지지, 격려로부터 멀리 떨어진 세상의 조용한 구석에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곳으로 이끌렸지만 그곳에 머물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애정은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에서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에서 애정은 월급처럼 벌거나 벌처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봄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자기애적 남편에게 애정은 도구, 무기, 즉 치유가 아니라 통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는 아내를 위로하는 대신 혼란스럽게 합니다. 신뢰를 쌓는 대신 사랑을 조건적이고 차갑고 계산적으로 만들어 신뢰를 깨뜨립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일이 자기 뜻대로 될 때 그녀에게 관심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낭만적이며 육체적으로 따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이 자신에게 적합할 때, 그녀가 그에게 동의할 때, 그녀가 복종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녀가 침묵을 지킬 때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목소리를 내고 그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거나 어떤 종류의 독립성을 보이는 순간 그는 물러납니다. 갑자기 포옹은 사라지고 친절한 말은 마르고 한때 그녀를 향해 뻗었던 손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고함이 아닌 침묵으로 그녀를 벌합니다. 이 감정적인 냉담함은 말 한마디 없이 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 규칙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내 사랑을 받을 수 없어. 그리고 그 메시지는 깊이 파고듭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모든 대화, 모든 순간을 되짚어보며 실수를 찾으려 애씁니다. 어쩌면 그녀가 너무 요구가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가 그의 말투를 잘못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다시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애정을 지렛대처럼 사용하여 그녀의 행동을 밀고 당기며 통제하에 둡니다. 그녀가 순종적일 때 그는 보상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는 보류합니다. 이것은 혼란과 갈망의 순환을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은 친절하고 다음 날은 차갑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사랑을 두려움과 연관시키기 시작합니다. 친밀감은 자유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벌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심지어 육체적 친밀감도 무기화됩니다. 그는 그녀가 정서적으로 지쳤을 때 그것을 요구하고 그녀가 연결이 필요할 때 그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는 다정하게 행동하고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진 사적인 공간에서는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게임이고 그녀는 항상 지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권력, 통제, 지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기하는 피해는 깊습니다. 그녀는 사랑은 조건적이어야 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그녀는 연기하고 기쁘게 하고 진정한 자신을 억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런 종류의 조작은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영혼을 깨뜨립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과 같은 방에 서 있으면서도 외로운 여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문을 닫지 않습니다. 정직함을 벌하거나 침묵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가가고 귀 기울이며 붙잡고 불편할 때조차도 줍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그리고 애정이 무기로 사용될 때 그것은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지속되지 않는 부드러운 순간들로 이장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애정이 점수판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사랑은 이렇게 아프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친절의 부스러기를 구걸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조건 없이 소중히 여겨지기 위해, 움츠러들 필요 없이 사랑받기 위해, 빼앗길 두려움 없이 안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도 기본적인 인간의 온기를 벌어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거리나 침묵으로 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위장한 조작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개임을 하지 않고 머물고 붙잡고 치유하는 종류의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 애정 남편이 끊임없이 아내를 폄하하고 비판할 때 그 피해는 단순히 상처받은 감정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의 바로 핵심을 타격하여 그녀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서서히 벗겨냅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종종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던지는 말 한마디, 농담 한마디, 그는 정말 그거 입을 거야. 또는 당신은 너무 예민해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나 무해한 피드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말은 더 빈번해지고 더 표적이 명확해지며 더 개인적이 됩니다. 그녀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녀는 단지 자신의 옷차림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성, 가치, 심지어 간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비판은 반드시 시끄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종종 조용하고 끈질기며 계산적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의견을 나눌 때의 한숨, 그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의 눈굴림, 공개적으로는 유머로 위장되었지만 밖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움츠러들게 만드는 비꼬는 말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비수들은 그녀가 자신을 보는 방식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 꿈, 능력을 재차 의심합니다. 한때 당당하게 서 있던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은 끊임없는 불승인의 무게 아래 구부정하게 인생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학대가 그토록 잔인한 이유는 종종 돕는다는 위장 아래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는 단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뿐이야. 또는 당신은 강해질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게 느껴지는 여성은 통제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여성은 머물고 복종하고 결코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사적인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비판하며 당혹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는 그녀가 말할 때 말을 끊고 그녀의 이야기를 정정하고 그녀의 의견을 조롱하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그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그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을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녀를 독특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에 의해 과하다고 낙인 찍힙니다. 그녀의 웃음은 너무 크고 그녀의 아이디어는 비현실적이며 그녀의 감정은 과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성취는 간과되고 그녀의 실수는 확대됩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말을 덜하고 더 열심히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다음 말이 또 다른 불승인의 파도를 일으킬까 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녀의 눈에서 빛나던 밝은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열정, 목적, 개성을 가졌던 여성은 그림자가 됩니다. 항상 의심하고, 항상 사과하며, 항상 다음 타격을 대비하며, 이것이 바로 정서적 학대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항상 멍이나 소리 지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때로는 미묘하고 조용하며 느립니다. 바위를 닳게 하는 물처럼 자존감을 침식하는 꾸준한 부정성의 물방울입니다. 그것은 그가 정직한 척하면서 그녀를 작게 느끼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그가 돌봄으로 통제를 위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그녀가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얕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의 목소리, 기쁨 또는 가치감을 빼앗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축하합니다. 그것은 귀 기울이고 격려하며 당신이 낮을 때 당신을 일으켜 세우지 더 아래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파트너는 모든 결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엄성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의 강점을 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비판이 당신의 일상적인 식단이며 당신의 영혼이 예전보다 작아졌다고 느끼는 곳에 있다면 이것은 당신이 만들어진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불안감의 무게 아래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번성하고 성장하고 소중히 여겨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의 비판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고 충분하며 무너뜨리는 사랑이 아니라 세우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애적 남편이 관련된 관계에서 책임감이라는 개념은 종종 완전히 낯섭니다. 책임감이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야기된 해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기애적 남편에게 책임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결점, 단점 또는 잘못을 마주하는 대신 그는 모든 것을 아내에게 돌리고 부인하며 비난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항상 희생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취약성을 요구할 것이고 취약성은 그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신 그는 쉬운 길을 택하여 그녀를 비난합니다. 그들의 관계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논쟁이 있을 때, 또는 의사소통이 단절되었을 때 그는 즉시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는 당신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 또는 당신은 너무 감정적이야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의 행동이나 그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그녀의 반응, 그녀의 단점 또는 그녀의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그는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지우고 모든 비난을 그녀의 어깨에 지워 그가 자신의 눈에는 비난받을 수 없고 건드릴 수 없으며 완벽하게 남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전술은 단지 그녀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킵니다. 그녀는 잘못되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가 소리칠 때 그녀는 자신이 그 원인인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감정적으로 물러날 때 그녀는 자신이 그를 멀어지게 만든 무언가를 했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는 비난은 그녀를 지치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내려고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닐 때 그는 그것을 그녀의 잘못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녀의 생일이나 기념일과 같은 중요한 날짜를 잊어버리면 그는 그녀가 그에게 상기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집안일을 돕지 않으면 그는 그녀가 올바른 방식으로 그에게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는 그녀의 행동이 그것을 유발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를 도발한 것은 그녀의 잘못이라고.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그녀의 책임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비난을 자신에게서 그녀에게로 옮겨 그녀가 명백히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항상 자신이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 끊임없는 비난의 전가는 엄청난 감정적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감을 침식하고 그녀가 끊임없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자신이 옳을 때조차도 항상 자신을 재차 의심하고 끊임없이 사과하거나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녀의 자신감은 더욱 깎여나갑니다. 그녀는 자신이 문제라고 변화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왜곡된 책임 회피 게임에서 그는 책임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애적 남편과의 관계 여정은 당신의 영혼,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을 닳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조작에서 고립에 이르기까지, 애정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서 끊임없는 폄하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당신을 갇히고 혼란스럽고 부서진 느낌으로 남기는 끊임없는 순환입니다. 그는 당신의 목소리를 빼앗고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며 관계에서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한 비난을 당신의 어깨에 정면으로 지웁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 중 어느 것도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세워주어야지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들어 올려야지 침묵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격려해야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순환 속에 있다면 당신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 동등한 파트너십, 그리고 두 파트너 모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는 관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조작이 아닌 친절로 존경받고 소중히 여겨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통제하거나 비판하거나 작게 느끼게 만드는 능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의 힘, 당신의 목소리, 그리고 당신의 평화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누구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자아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비난받고 비판받고 부서진 느낌으로 남겨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독한 순환에서 벗어나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놀라운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삶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폄하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들어 올리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 당신의 가치,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되찾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상처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 위에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는 아내를 때리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소리 없는 처벌과 뒤틀린 말, 차가운 애정으로 그녀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서서히 지워나갑니다. 마침내 그녀 스스로도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결혼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파괴하는 정서적 파괴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인정하려 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이 비극은 수많은 가정의 닫힌 문 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성한 약속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양육하고 그녀를 존귀하게 세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공감 대신 자존심을, 인내 대신 교만을, 돌봄 대신 통제를 선택할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아내들은 평화의 안식처여야 할 집을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멍 자국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말입니다. 가장 슬픈 사실은 세상은 그 상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향이 강한 남편들은 밖에서는 누구보다 매력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집 안에서는 누구보다 잔인한 모습으로 돌변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가장 파괴적인 행동 중 하나는 동반자 관계를 제한하는 대신 일방적인 통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짓밟고 그 위에 서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결정은 반드시 자신을 거쳐야 하고 모든 의견은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아내가 감히 다른 의견을 내기라도 하면 그는 주먹이 아닌 침묵, 수치심, 그리고 날카로운 비꼬는 말투로 그녀를 벌합니다. 이것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일 뿐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그녀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그녀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며 그녀가 본능적으로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어쩌면 정말 내 잘못일지도 몰라. 이 혼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는 이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를 약하고 불안하며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전술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애적 남편은 아내를 교묘하게 고립시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아내의 친구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거나 그녀가 친정 식구들과 통화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식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 주변의 관계망은 점점 더 좁아지고 마침내 그의 곁에는 오직 그 남자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는 바로 그런 상황을 원합니다. 아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통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본래 순수하고 치유의 힘을 가져야 할 애정 표현마저 무기가 됩니다. 그녀가 말을 잘 들으면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거두어집니다. 그는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사랑은 안정을 주는 원천이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그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비판, 은근한 지적, 사람들 앞에서 농담처럼 던지지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들, 그리고 솔직한 조언이라는 가면을 쓴 사적인 모욕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꿈꾸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작아져 스스로도 알아보지 못할 누군가로 변해갑니다. 최악의 상황은 그녀가 이 모든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립니다. 모든 말다툼은 그녀의 잘못이고 결혼 생활의 모든 실패는 그녀의 어깨에 지워집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려 하면 그는 그녀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여자, 무례한 여자, 극적인 여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여성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귀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엄과 친절로 대우받아야 마땅합니다. 정서적 학대 역시 명백한 학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한쪽만 이기는 전쟁터가 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치유는 진실이 이야기될 때, 마음의 안개가 걷힐 때, 그리고 당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낼 때 시작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더 이상 수치심 속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 속에는 힘이 있고 당신의 마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느끼게 만들었던 것처럼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활짝 피어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남편이 동반자 관계 대신 통제를 요구할 때 관계는 서서히 그 심장을 잃어갑니다. 본래 역할은 다르지만 가치는 동등한 두 사람 사이의 신성한 연합이어야 할 관계가 한 사람의 목소리에만 무게가 실리고 다른 한 사람은 침묵으로 전락하는 일방적인 권력 관계로 변질됩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나란히 함께 걷습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타협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자기애적 남편이 들어서는 순간 그 균형은 깨집니다. 그는 아내를 동반자로 보지 않습니다. 관리해야 할 대상, 지시를 내려야 할 대상,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처음부터 고함이나 명령으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합니다. 외출할 때 아내가 입을 옷을 자기가 고집하거나 그녀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식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당신을 위해서야 라는 걱정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통제욕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아내는 숨쉴 공간, 스스로 선택할 공간, 자신만의 취향을 가질 공간을 점점 더 잃어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통제는 삶의 모든 부분으로 스며듭니다. 재정적인 결정은 아내 없이 내려지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은 논의가 아닌 통보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녀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 하면 저항이나 분노 혹은 조롱에 부딪힙니다. 그는 당신은 세상 물정을 잘 몰라 라거나 그냥 나한테 맡겨. 당신이 하면 망치기만 할 거야 와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은 그녀의 자아를 갉아먹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과연 타당한지, 자신이 능력이 있는지, 자신의 의견이 들을 가치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의 문제입니다. 통제적인 남편은 아내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온라인에 무엇을 올리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감시합니다. 여기에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이 따릅니다.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뿐이야.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거야.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게 된다면 자신이 쉬운 족쇄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더 나은지 깨달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위장한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시키거나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초대하고 신뢰하며 귀 기울입니다. 자기애적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녀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다른 사람이 힘을 갖는 것을 설령 그 힘을 함께 나누는 것일지라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통제력은 또한 가정을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아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남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단순한 대화조차 신문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할 말을 연습하고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단어를 고릅니다. 가정은 그런 곧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안식처여야지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통제에 의해 지배되는 결혼 생활에서는 평화 대신 압박감만이 존재합니다. 이 상황을 특히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탓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충분히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남편이 저렇게 화내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권력에 중독된 마음은 아무리 순종하고 침묵해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제해야만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는 남자는 강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배라는 가면 뒤에 숨은 두려움에 떠는 남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란 함께 서서 하나의 팀으로서 인생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논쟁에서 이기려 하거나 모든 결정을 지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국 통제는 사랑을 키우지 못합니다. 사랑을 질식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가 깨지지 않는 한 그 결혼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한 영혼의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교묘하고 은밀한 심리적 조종술이어서 많은 아내들은 자신이 이미 깊은 혼란과 불안, 정서적 고갈 상태에 빠진 후에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로 시작됩니다. 어딘가 이상하게 들리는 말 한마디, 분명히 그가 했던 말을 부정하는 행동, 자신의 반응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투의 변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행동은 단순히 짜증나거나 답답한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아내가 자신의 정신, 기억, 그리고 현실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그는 명백히 일어났던 일들을 부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그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혹은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구네 라고 반응합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역사를 새로 씁니다.